지난주 거 볼게요. 저희 지난주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한정 컴팩트화에 관련되어 있던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그 기출문제 자체에는 이제 한정 컴팩트화라는 언급 자체를 하진 않았는데 그 문제 상황을 보시면 이제 한정 컴팩트화의 예제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문제 상황을 잠깐 보자면 이제 A가 이제 X축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았던 집합이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이산 이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X축에 있는, 그러니까 X축에 있지 않은 점 0,1이라는 그 없는 점을 새로 넣은 집합을 잠깐 X라는 이름으로 쓰긴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X축에다가는 이산 이상이 있었고 거기 X축에 없는 0,1이라는 점을 준 이 새로운 공간에다가 새로운 이상을 주는데 이제 원래 있던 계집합은 그대로 섰고, 그러니까 원래 공간에 있던 계집합을 계집합으로 갖고 가고, 그러니까 여기 이상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부분 집합이 다 계집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계집합이 어떤 형태냐면 여기 새로 넣어준 점을 갖고 있는 그 집합에서 빼기를 원래 공간에 있는 긴밀을 뺀다. 그래서 원래 공간에 있는 긴밀을 빼는데 이제 원래 공간을 보시면 이제 이상 공간이니까 저기는 무한집합이면 긴밀이 아니고 유한집합이면 긴밀이어서 저기 상황에서의 긴밀을 뺀다라는 게 유한을 뺀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정의하는 상황을 주면 이제 얘는 이제 긴밀 상황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밀이 되게끔 만드는 거를 한정 컴팩트화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함수 둘 다 이제 연속이고 공역이 T2가 되고 그 다음에 A는 정역의 조밀한 부분 집합이고 그 A로 축소하고 나면 두 함수가 같을 때 이건 A에서만 같다라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제 X 전체에서도 똑같은 함수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상황에서는 이제 T2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fx하고 gx가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x를 다 모았을 때 얘가 이제 패집합이 된다라는 상황을 이제 이용을 해라라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줬었는데 사실 여기 t2라는 얘기, 뭐 연속이라는 얘기를 이용해 보면 얘가 이제 패집합이라는 상황을 좀 해결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기출문제에서는 얘가 패인 것까지는 이용을 좀 하고 그 상황을 더 진전해서 이제 이 함수가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라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 상황에서의 그 답안만 보자면 이렇게 연속 함수 f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a가 역시 조밀한 부분 집합이고 그 a로 축소하고 나면 이제 상수함수였을 때 f도 상수함수다. 사실 이게 기출문제의 질문이고 이제 기출문제에 이제 역시 t2란 조건이 지금 있었던 상황에서 기출문제였는데 상수함수를 확인할 때는 t1만 있어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t2가 있으면 t1 얘기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도 이제 증명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출문제 상황은 거기에 주어져 있던 정리가 이 b가 패라는 걸 이용하라고 줬기 때문에 뭐 여기 위에 적은 흐름대로 좀 증명을 하기를 기대했던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산 비가산에 대한 확인을 좀 할 때 이제 가산하고 가산을 두 개 곱하면 가산 집합이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자연수 개수 정도의 뭐 가산 집합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각각이 다 이제 가산 집합이면 가산번의 합집합을 해도 가산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점 집합을 이제 자연수 개수 정도만큼의 곱을 시킨 집합은 이건 가산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뭐 가산 집합을 곱할 때는 이제 유한계까지 곱할 때는 이제 가산 집합이 항상 되고 이제 무한번을 곱하면 이제 비가산일 수 있다. 그리고 합집합은 가산번 합집합할 때까지도 가산이 된다. 그다음에 뭐 가산 긴밀 집합에 대한 연산들을 시켰을 때 이제 긴밀과 긴밀을 합하거나 이제 긴밀과 긴밀을 곱하면 긴밀이다. 그리고 이제 교집합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긴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T2 공간 이상에서는 긴밀이 된다. 일단 T2란 상황이 있을 때는 또 된다.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성분함수를 뭐 유한계로 갖고 있는 상황이면 이제 성분함수가 모두 연속인 거하고 F가 연속인 거에 대한 동치 개념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성분함수가 두 개인 뭐 상황의 함수를 연속인지를 체크해야 되는 문제 상황들도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성분함수들을 따로따로 확인을 해도 된다. 동치 개념이니까. 기출문제는 차원이 이 정도였는데 그냥 눈에 보이도록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냥 차원 하나 내려서 눈에 보이도록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 뭐 A를 A가 있는 덩어리로 보내는 저 자연사상은 이제 상사상이 항상 되고 이렇게 쓸게요. 여기 이제 0,0,1이라는 게 이제 Z좌표가 0보다 큰 뭐 그 점들하고 관계가 있는 애들의 모임을 잠깐 뭐 A다라고 좀 두면 결국은 얘하고 관계 있는 애들을 모은 집합에 대해서 결국 역상을 시킨다라는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 북반구에 있는 점들이 모두 다 모이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적도선상은 이제 점선으로 되는 상황이고 그럼 얘는 당연히 계집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사상이고 역상을 시켰는데 정의역의 계집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어떤 집합을 상사상으로 역상시켰는데 정의역의 계집합이 됐기 때문에 상사상 정의에 의해서 결국은 얘가 이제 공역에 대한 계집합이다. 이건 상사상의 정의다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 함수가 상사상이고 공역의 어떤 부분 집합에 대해서 역상을 시켰는데 그게 정역의 계집합이 됐으면 그냥 상사상 정의에 의해서 이 A란 집합이 공역에 대해서 계집합이 돼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사상의 정의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냥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좀 언급을 해볼게요. 이제 자연수에다가 음수 3개가 들어가 있는 공간에다가 이제 계집합들을 좀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1이 있는 계집합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이제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계집합의 형태가 이제 어떤 자연수를 몇 개 뺀 형태의 계집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고, 결국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1이 들어가 있는 집합에 대한 긴밀 얘기를 확인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이런 집합에 대해서 이제 덮개를 주게 되면 이런 집합이 있어야 되고 -1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집합이 있어야 되고, 이런 집합이 뭐가 와도 관계없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개 빼고는 다 덮는다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20개를 사실 따로따로 계집합을 찾아와도 그냥 20개면 되고, 원래의 계집합까지 치면 21개면 충분히 다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집합이 단 한 개만 있어도 결국은 대부분을 커버했고 뭐 몇 개만 커버를 못했기 때문에 유한계로 다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있는 집합이 다 긴밀이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 이제 무한 집합인데 거기에 여유한 이상을 주면 연결이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어떤 무한 집합에 여유한 이상을 준 위상이 있었는데 이제 연결 상황이 이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정의역이 또 이런 상황이고 함수가 또 연속이 되면 이제 치역도 연결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 상황에서 이제 연결 성분의 개수 상황들을 세는 게 있었는데, 일단 뭐 집합이 연결도 되어 있고 이제 개폐도 된다라는 상황이면 이건 성분이다. 그래서 단점 집합 경우는 단점 집합은 당연히 연결이기 때문에 단점 집합이 개폐가 다 되면 성분이어야 한다. 그래서 단점 집합이 개폐가 다 되면 이제 성분이어야 되는데, 이 문제 상황에서의 위상이 그냥 필요한 부분만 쓰도록 할게요. 이제 이 문제 상황에서 위상이 이제 공역의 자연수 집합이었는데, 자연수 집합의 위상이 그래서 그 문제성에서 필요한 부분만 적어보자면, 이제 공역이 자연수였는데 그 부분 집합이 이제 치역하고 만나지 않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이제 자연수, 그러니까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형태이거나 이런 형태들이 이제 그 공역 쪽에 대한 계집합이었는데, 여기 상황들하고 여기 상황들 결국 여집합을 시키면 폐집합인데, 그럼 얘를 여집합하거나 얘를 여집합한 게 폐인데, 그냥 요쪽 부분만 보자면 결국 얘를 여집합하면 유한집합인데 결국 유한집합이 폐고,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단점 집합들은 물론 여기에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유한 집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개집합, 폐집합이 다 된다. 결국은 단점 집합은 연결은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 얘네들이 개폐도 다 되기 때문에 이 6개는 다 성분이다. 그 다음에 이 6개를 다 빼고 나면 이제 7 이상의 원소들이 남을 텐데, 그 7 이상의 원소들이 이 문제 상황에 사실 치역인데, 여기 얘가 이제 개폐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폐집합에 대해서 여집합 또한 개폐집합이니까 얘는 개폐집합인 거고, 그 문제 상황에서 정의역이 연결이었어요. 정의역이 연결이고 함수도 연속이었었어요. 그래서 정의역이 연결이었고 함수도 연속이었기 때문에 치역도 연결이다.
결국은 연결이란 갯배가 다 되고 있는 저 치역 집합도 성분이다. 그래서 이제 성분을 이제 다 찾아왔다라는 상황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위상 제일 마지막 문제 상황을 보시면 이제 그 두 점에 대한 거리 상황을 정의하기를 뭐 각각의 그 거리 0,0에서 각각의 거리값을 구한 거의 최대값으로 이제 정의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만약에 3,4하고 이제 거리를 재는데 여기가 이제 5보다 더 작은 5보다 작은 원소들이 온 상황이면 당연히 5가 더 크기 때문에 5라는 값이 당연히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 5보다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점에 대해서 그냥 두 점 간의 거리를 잰다면 여기가 5보다 지금 크니까 결과적으로 뭐 5보다 작은 애를 주면 그냥 5라는 게 거리값으로 나올 거고 5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주면 그 거리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재도 5보다 크게 나온다. 5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다. 뭐 그냥 자기 자신은 당연히 거리가 0이니까 뭐 걔는 필요 없고, 이제 자기 자신 말고 이제 거리를 쟀을 때 그냥 5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녀석이었으면 거리값이 그냥 딱 5가 당연히 나올 테고, 5보다 큰 녀석하고 거리를 쟀으면 얘가 더 5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이 나올 거고, 어쨌거나 얘가 나오든 적어도 5보다 크거나 같다. 얘면 5일 테고 얘는 5보다 클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 성화에서 결국은 그 어떤 0,0이 아닌 점에서 이제 볼의 모양들을 확인을 할 때 위에다가 저렇게 볼의 모양을 확인을 할 때 그래서 3,4를 중심에 두고 이제 반지름 R로 벌린 볼의 모양들을 확인을 할 때 이 3,4가 갖고 있는 그 원점에서의 거리, 그러니까 5보다 작은 숫자를 여기다가 적으면 5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이렇게 적으면 4분의 19보다 작게 떨어지는 점들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자기 자신은 0이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자기 자신이 아니면은 결국은 다 5보다 큰 쪽으로 크거나 같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여기 5보다 작은 숫자의 반지름을 적게 되면 자기 자신밖에 올 수 없다. 결국 얘가 0,0만 아니라면 그 거리값보다 더 작은 뭐 반지름을 쓰기만 하면 다 단점 집합이 볼의 모양이 된다. 그리고 뭐 만약에 0,0이 중심점이었으면 그냥 보통 볼의 모양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제 중심점이 0,0일 때는 그냥 보통 모양의 볼이고, 이제 중심점이 0,0이 아니면 단점 집합 볼이다라는 상황으로 계집합의 모양을 좀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소는 저희 일반화된 루빌 정리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뭐 정함수고 이제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뭐 양수 m과 양수 알파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면 저 f는 이제 다항식이고 차수도 이제 알파의 가우스 값을 넘지 않는 그 정도 상황으로 되는 뭐 다항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상황으로 보자면 이제 정함수고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결국은 1차 이하의 다항식이어야 한다.
근데 또 이제 0을 넣었을 때에 대한 부등식에 의하면 0이 0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 상황이면 b도 0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알파 자리가 이제 2.1이었으면 가우스가 2고 뭐 2차 이하의 다항식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0이 들어가면 이제 c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z를 묶고 나서 없애고 반복을 계속 하게 되면 b도 0이 되고 c도 0이 된다. 그래서 그냥 상수함수 0이다라는 결론까지 나온다. 그리고 얘가 딱 정수 상황이었으면 뭐 비슷한 진행을 하지만 이제 최고차 계수는 없어지지 않는다. 어쨌든 일반화된 루빌 정리 상황에 의하면 뭐 이 정도의 값을 넘지 않는 차수를 갖고 있는 다항식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모레라 정리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문제 상황이 있는데 이제 뭐 연속 얘기를 갖고 있는 함수가 어떤 폐곡선 하나에서 이제 적분값이 0이다라는 상황까지 있으면 해석적이라고 하느냐?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억번 상황은 이제 기출문제 질문이었는데 뭐 조금 더 많은 폐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입실론 반지름에 대한 뭐 이런 원 모양의 선에 대해서 다 0이라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때도 해석적이라고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이게 굉장히 많은 폐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뭐 사실 모래장처럼 거의 모든 폐곡선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게 특별히 생긴 중심이 0,0에 있는 특별한 원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 거지 다른 폐곡선을 확인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례가 있고 모레라 정리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상황 중에서 이제 루빌 정리가 적용되고 나서 이제 상수함수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나 뭐 최대 절대값 정리를 적용했더니 이제 상수함수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문제 상황들을 좀 보시면 어쨌든 적용하는 정리 상황이 루빌 정리일 때하고 최대 절대값 정리를 적용할 때하고는 주어져 있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 뭐 최대 절대값 정리가 적용되려면 어떤 내점의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얘가 이제 뭐 최대나 최소 상황까지도 돼야 뭔가 최대 절대값 정리 상황들을 쓸 수 있다. 물론 루빌 정리는 이제 정함수 얘기가 있어야 되고 이제 정함수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반지름이 얼마든지 커져도 그 영역 내에서 해석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든지 커도 해석적인 얘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어야 한다. 정함수 얘기가 있어야 한다. 저희 복수 해석학 29번 문제부터 볼게요. 여기 문제 상황은 여기 뭐 나의 명제하고 이제 다의 명제를 뭐 뒤에 나올 이제 조건을 이제 사용해 가면서 이제 증명을 해라라는 문제고, 그냥 보시면 나번은 가우스 평균값 정리가 그냥 나와 있고 다번은 그냥 루빌 정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증명하는 상황에서 거기 뒤에 이제 조건의 상황 중에 이렇게 코시의 적분 공식이 있는데 그냥 코시의 적분 공식을 적용해 가면서 그냥 해결을 해보는 문제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코시 적분 공식부터 출발하면 이제 함수값에 대해서 이 적분 표현으로 이제 표현이 될 테고, 또 이 원에 대해서 이제 매개 변수 표현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두고, 그래서 그냥 저 매개 변수 표현대로 이 표현만 그냥 다시 옮겨 적고 나면
그래서 뭐 z 자리에다가 뭐 z0 더하기 r2 i 세타, 뭐 dz 자리에다가 ir2 i 세타 dz 이렇게 바꿔 넣기만 하면 여기 뭐 소거할 수 있는 r이나 뭐 이 i 세타 그리고 여기 i하고 여기 i도 다 소거하고 나면 문제에서 원하는 등호 관계가 이제 바로 나온다. 그래서 그냥 코시의 적분 공식에서 시작해서 그냥 원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만 두고 그냥 식만 옮겨 적으면 바로 해결이 되는 뭐 등호 관계다. 제가 이거를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다라고 이제 부른다. 그 다음 명제는 이제 루빌 정리에 대한 증명을 해라라는 얘기고, 이제 뭐 여기 부등식 과정을 좀 줄여서 쓰면 밑에 참고에 적혀져 있는 대로 진행하면 좀 줄여서 쓰는 상황이 돼요. 여기 참고 명제 상황을 이렇게 먼저 보시면, 역시 이제 코시 적분 공식을 먼저 쓰고 나면 여기 f'0에 대해서 이 적분 표현에 대해서 물론 여기 제곱지수에 대해서 이제 등호 관계를 그냥 쓰시면 되고, 물론 절대값끼리도 이제 등호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이 적분에 대한 절대값을 이제 부등식으로 처리를 할 때 여기 피적분 함수보다 이제 더 큰 뭐 그냥 m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얘를 뭐 상수 처리할 수 있는 m하고 얘 둘레의 길이까지 곱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얘보다 이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쓰시면 되고, 얘는 그냥 r이랑 등호고 얘는 사실 이제 유계 처리할 수 있는 게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f는 유계이기 때문에 뭐 m으로 상수 처리하고, 그다음에 얘 원이니까 둘레의 길이가 이제 2파이 r이고, 그래서 피적분 함수에 대해서 이제 상수 처리할 수 있는 이 부분하고 이제 그 c의 길이까지 이제 곱하면 이제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그냥 r을 소거하고 나면 이제 r이 밑에 하나 남고, 결과적으로 어떤 r분의 상수 형태대로 이제 부등식이 나오고, 정함수기 때문에 r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고,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제가 0이다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등식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늘려서 쓰면 위에는 풀이 과정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 똑같은데 뭐 어쨌든 유계 조건이 있는 상황이고, 뭐 f를 m이라는 걸로 이제 상수 처리할 수 있고, 그냥 뭐 아무 점 z0를 잡고 뭐 아무 반지름을 잡고 뭐 얘기를 다 진행해도 이제 코시 적분 공식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원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 뭐 z 자리에다가 z0 더하기 r2i 세타 그대로 그냥 바꿔 넣으시면 되고, 여기 절대값을 안에다가 넣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이 이렇게 당연히 성립을 하고, 결국은 여기 뭐 f의 절대값 부분은 뭐 저기 m이라는 상수 처리를 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f의 절대값은 m이라는 상수 처리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을 결국 다 정리하면 어차피 여기 분모 쪽에 r이 있다 해요. 왜냐면 여기 분모에서 여기 r의 제곱이 있고 분자 쪽에 r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차피 r이 밑에 하나 남아요. 하나 남고, 밑에 r이 하나 남는 상황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고, r분의 m이랑 부등식 성립하고, r 역시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0으로 가고, 쟤도 0이다. 그냥 루빌 정리에 대한 뭐 그냥 증명이다. 그리고 뭐 다음 문제는 이게 이제 사실 보기 4개가 있는 문제고, 이제 보기 2개는 이제 실변수 함수로서의 보기고, 이제 보기 2개는 이제 복수 함수로서의 보기인데, 저희 실변수, 그러니까 해석학 문제 다루고 오다가 이제 실변수 쪽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상수함수가 아니다라는 상황의 예제 상황들을 적어본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복소변수 함수로서의 상황들을 보면 여기 이제 모든 이제 정수 n에 대해서 이제 미분계수 값이 0이다라는 상황이 이제 나번에 있고, 결국은 뭐 이제 정함수고 이제 급수전개할 수 있고, 나번 조건이 이쪽이 다 0이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상수함수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그냥 상수함수라고 할 수 있는 충분 조건에 나번 보기가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 뭐 네 번째 보기는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n분의 1에 대한 함수값이 0이다. 그리고 이제 또 정함수다라는 조건이 있는 게 이제 네 번째 보기고, 그리고 이제 동등정리 사용을 적용한다. 그래서 특별히 뭐 상수함수 0에 대해서 이제 쥐란 이름으로 두면 뭐 당연히 쥐에다 n분의 1 넣든 뭐 f4에다 n분의 1 넣든 다 이제 0으로서 등호가 이제 성립을 하고, 뭐 이제 둘 다 이제 정함수 상황이고, 그리고 물론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고 0은 또 해석적인 영역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동등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고, 결국 저 G하고 F4는 완전히 같은 함수다. 그래서 F4도 저 상수함수 0이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충분 조건에 해당한다. 예, 여기 뭐 동등정리 내용이 써져 있고 이제 두 함수가 다 D란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그 안에 있는 점 Z0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제 ZN이 수열을 이제 수렴하고 ZN에서 이제 다 이 등호가 이제 다 성립을 하면 이제 F하고 G가 이제 완전히 같은 함수다. 그걸 동등정리, 항등정리라고 부른다. 예. 예, 다음 뭐 31번 문제는 그냥 계산하시는 문제예요. 그냥 보시면 여기 A나 B에 대해서 이제 적분값을 이제 계산하시는 문제고 그냥 잠깐 보시면 뭐 A는 여기 더하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앞쪽은 그냥 정함수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제 0이 나오고 이제 뒤쪽에 대한 적분값을 뭐 해결하는 게 A에 대한 계산 문제고 뒷부분을 결국 해결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를 이제 전개한 식을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보시면 그래서 2의 z분의 1이 이제 이런 급수 전개 상황이 나올 거고 결국 저희 z분의 1의 개수 부분을 보는 게 필요할 거고 여기를 전개할 때가 이제 z분의 1의 개수가 나오고 개수가 정확하게 3팩토리얼 분의 1의 개수로 나온다. 그래서 유수값이 3팩토리얼 분의 1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2파이랑 3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한 게 저 a에 대한 이제 값이고 그다음에 저기 b는 이제 분모에 사인이 있는데 여기 문제에 있는 c가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이 나와 있고 저 사인이 0 되게 하는 값이 이제 정수 파이들인데 그러니까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제 이런 값들이고 음수 쪽으로도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런 값들이 이제 분모가 0 되게 하는 값들이고 어쨌든 이 C라는 쪽 안에서는 이제 0 혼자만 이제 특이점이고 그래서 결국은 0에서 유수값 하나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또 물론 분자는 당연히 이제 정함수기 때문에 결국은 분모를 이제 한 번 미분하고 이제 분자식을 그대로 둔다가 대입을 해도 유수값하고 똑같다. 그래서 분모는 미분하고 대입하고 분자는 그냥 대입하면 유수 계산한 거랑 똑같고 어쨌든 1이다죠. 예. 그래서 뭐 A, B에 대해서 이제 적분값을 뭐 그대로 계산할 수 있고 뭐 나누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 둘을 나누면 된다. 예. 예, 뭐 다음은 여기 문제 상황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빈칸을 네 군데 주고 이제 네 군데에 대해서 뭐 답을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냥 그대로 그냥 보고 가 볼게요. 영역은 이제 반지름 2보다 작은 쪽에 내부로 이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0하고 F'0은 0이고 이개미분의 쪽은 0이 아니고 뭐 3분의 1의 대응 관계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F가 이제 3이랑 이제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이제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뭐 3분의 2i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라 이거 문제고 일단 그냥 쭉 보시면 일단 뭐 해석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개를 할 수 있고 전개한 상황을 사실 좀 다시 써보면 여기 문제 있는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조금 공간이 좀 있어요. 혹시 그 공간 이용해서 조금 적을 거 있으시면 적으시면 돼요. 어쨌든 전개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쭉 전개 상황이 될 건데 여기 이제 F0이나 F'0은 0이다도 문제 조건이 있어서 그냥 여기 상수항하고 1차항은 실제로 사실 없는 거고 사실 2차식 이상부터의 식이 있는 거고 또 여기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고 어쨌든 여기 0이 아니라서 이제 여기는 분명히 살아있는 항이고 어쨌든 z의 제곱부터 이제 식이 출발하고 있고 뭐 z의 제곱을 묶을 수 있다. 예. 그래서 z의 제곱을 묶어낼 수 있고 이제 빈칸정에 가번 빈칸에 이제 z의 제곱이 들어가면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영역 안에 들어갈 반지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보다 더 작은 반지름 R에 대해서 이 원주선상에 대해서 이제 뭐 GZ에 대한 부등식을 처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GZ는 Z제곱이랑 그 Z제곱을 F랑 나누는 식이고 결국 이제 절대값을 하면 등호가 성립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R인 선상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분모는 R의 제곱이랑 등호로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F는 아까 이제 문제 조건 중에서 3이랑 부등식을 준 게 조건이 있었고, 예. 그래서 결국 R제곱분의 3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GZ가 이제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저 나번 빈칸에는 이제 R제곱분의 3이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 된다. 예. 예. 그리고 결국 선상에서 이제 R제곱분의 3을 넘지 않으니까 최대 절대값 정리 내용에 의하면 선상 및 내부까지도 R제곱분의 3을 넘지 않는다. 예. 최대 절대값 정리 내용에 의해서 똑같이 R제곱분의 3이랑 G랑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예. 이제 답원을 좀 보시면 되는데, 답원이 이제 어떤 상수하고 이제 부등식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답원에 들어갈 빈칸인데, 여기 옆에서 잠깐 적어볼게요.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잠깐 그 R제곱분의 3을 이제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의 이름 잠깐 A다. 그리고 이제 아래 범위는 이제 문제에서 해당하는 뭐 이보다 작은 R에 대해서, 그래서 이 R제곱분의 3을 이 아래 범위 내에서 모은 집합을 A다라고 하면, 저기 저 부등식에 의하면 저기 GZ가 아까 R제곱분의 3, 그래서 GZ하고 R제곱분의 3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게 조금 전에 나와 있는 부등식이고, 결국은 여기에 있는 원소하고 얘를 크기 비교를 하면 이쪽에다 쓸게. 아까 나와 있는 부등식이 이게 조금 전에 나와 있는 부등식이고, 결국 이 집합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뽑아올 때마다 얘하고 이제 부등식을 비교하면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집합의 원소보다 항상 작다. 그래서 하계다. 하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계이기 때문에 하계값하고 최대하계값도 이제 부등식이 성립한다. 하계하고 최대하계는 최대하계가 당연히 크거나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집합의 이제 하한값은 구체적으로 딱 나올 거고 어떤 숫자로 딱 나올 거죠. 결국은 아래 범위가 지금 이 범위니까 하한값은 4분의 3이다. 결국은 이 상수값하고 이제 GZ가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저기 답원에 들어갈 상수가 누구냐면 4분의 3이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4분의 3을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얼핏 보면 되게 어색해 보이는 부등식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등식하고 R제곱분의 3하고 4분의 3은 사실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해서 부등식이 반대 방향처럼 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을 가지고 4분의 3하고 부등식으로 쓴다는 게 좀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등식의 흐름을 여기 집합에 대한 하계 개념하고 최대하 개념의 부등식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뭐 이렇게 4분의 3하고 부등식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 때문에 여기 4분의 3 쓰는 게 좀 어색해 보이셔도 이런 흐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4분의 3을 답원 자리에다가 쓰면 이제 올바른 부등식이 된다. 그래서 답원에다가 이제 4분의 3이라는 상수를 쓰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결국 저기 대응 조건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값으로 이제 대응이 된다. 저기 3분의 1은 영역의 내점이고 뭐 최대값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이제 상수함수 얘기를 결국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 F도 완전히 다 결정을 할 수 있다. 여기 뭐 가나다번은 아까 이제 쭉 이제 확인했던 내용.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기는 거기 최대 절대값 정리 내용 이제 다시 쓸 건데, 어쨌든 3분의 1에 대해서 이제 대응 관계가 4분의 3으로 가는 건 계산으로 그냥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 4분의 3이 아까 답원에 들어가 있던 결국 숫자여서 결국은 3분의 1이라는 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상황이다가 돼요. 그래서 결국 3분의 1의 g에 대한 뭐 대응 관계는 그냥 f에 대한 3분의 1의 대응 관계가 12분의 1로 주어진 게 있으니까 이건 바로 계산해서 그냥 나오는 값이고, 결국 아까 이게 답원에 들어가 있던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최대값 상황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내점에서 최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g가 이제 상수함수다라는 얘기를 나온다.
결국 이제 z제곱 곱하기 gz 형태로 이제 f의 식이 표현되어 있었는데 g가 이제 상수함수란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상수 c다라는 표현이 나올 테고, 다시 뭐 3분의 1의 대응 관계를 넣어보면 이제 c도 결정이 날 거고, c가 결국 결정이 나면 f가 완전 결정이 난다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f를 완전 결정할 수 있다. 결국은 c라는 값도 완전 결정할 수 있고 f도 완전 결정할 수 있고, 뭐 대응 관계에 그냥 답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아까 답원이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제 최대 절대값 정리가 이제 적용되고 있는 부분 위주로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뭐 다음 문제 상황을 볼게요. 이제 뭐 정함수다라는 조건이 있고, 뭐 여기 간합원도 이제 성립한다라는 주어진 조건이 있고, 저기 구체적인 뭐 -1 더하기 i의 값을 구해라. 어쨌든 조건 중에서 이제 가번 조건을 보면 u를 x로 편미분한 거랑 v를 y로 편미분한 게 0이다. 그리고 여기 뭐 대응 조건이 이제 나번에 있다. 그러니까 가번에 나와 있던 요 u를 x로 편미분 v를 y로 편미분해서 더해서 0이다라는 조건, 그래서 가번에 있던 이제 요 조건하고 그냥 정함수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결국은 등호도 성립하고 더해서 0이다라는 조건이니까 뭐 다 0이다. 다 0이고. 이게 등호하고 결국 이 등호 때문에 이제 각각 다 0이다. u를 x로 편미분한 것도 0이고 v를 y로 편미분한 것도 0이다. 그래서 결국 u를 x로 이제 편미분을 해서 0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냥 y만 있는 식이다. u가 y만 있는 식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v를 또 y로 편미분해서 0이다라고 했으니까 v는 또 x만 있는 식이다. 그리고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이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등호 관계에도 이제 있으니까 뭐 이런 등호 관계에도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이 이제 뭐 갖고 있는 이제 등호 관계고, 뭐 여기 y만, 그러니까 u는 y만 있는 식이고 뭐 v는 x만 있는 식이어서 결국은 이런 등호가 이제 또 성립을 한다. 여기 상황에서 보자면 이제 x로, 그러니까 x만 있는 식을 x로 미분한 거랑 y만 있는 식을 y로 미분한 거랑 결국은 어떤 뭐 상수배 정도로 이제 등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려면 이게 결국은 상수로 같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C라고 쓸까? 이런 상수로 등호가 성립해야 한다. 그래서 전혀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y만 있는 식을 y로 미분을 한 거랑 x만 있는 식을 x로 미분한 거랑 그게 등호가 결국 성립을 하려면 상수로서 등호가 성립해야 한다. 뒤에 쓸 ABC하고 좀 이름이 달라서 그런데 제가 뭐 알파, 어떤 상수가 돼야 되고,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u'y가 어떤 상수 알파다라는 얘기는 다시 y 쪽으로 접근하면 어떤 1차식 표현이 나올 테고, 마찬가지로 이제 x에 대한 편미분도 이제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x도 어떤 1차식 표현이 나올 거죠. 둘 다 이제 1차식 표현으로 써야 한다. u도 그렇고 이제 v도 그렇고 각각 1차식 표현으로 써야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써야 되고, 또 결국은 이 등호 관계에 의하면 그 1차 계수는 이제 부호만 틀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 부호만 반대로 써야 한다. 이 등호 관계에 의하면 결국은 이제 뭐 여기 개수 자리에다가 A, B, C 요 세 개만 가지고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 이제 아까 이제 나번에 이제 대응 조건들이 있어서 그 A, B, C가 다 처리가 된다. 그래서 나번에 일단 대응 조건이 있고 그 상황 때문에 A도 B도 C도 다 처리가 된다. 그래서 뭐 A, B, C가 다 처리가 되면 결국 F가 완전히 다 구해진 거다. F가 다 구해졌으니까 물론 뭐 점이 주어진 거에 대한 뭐 값도 이제 다 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기 UV를 이런 1차식 표현으로 쓰는 부분 이후에는 그냥 대입하고 계산하는 거고, UV를 이렇게 1차식 표현으로 쓰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다음 34번 문제상을 볼게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정함수고 이제 모든 z에 대해서 이제 뭐 G'Z가 0이 아니라면 이제 단수함수일까에 대한 질문인데, 이 복소지수함수가 뭐 반대 상황이 된다. 뭐 복소지수함수는 미분해도 이제 똑같은 함수고 결국 0이 되는 상황은 전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2파이하고 0은 뭐 다르고 이제 함수값은 1로 이제 같아서 결국은 뭐 다른 값이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제 단사도 아니고, 그래서 단사가 아니면서 뭐 이런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함수로 이제 이런 복수지수 함수가 있다. 결국은 이제 반례가 있으니까 이제 오름형제는 아니고, 저기 해서 저기 실변수 함수 상황에서의 비슷한 명제를 좀 보면 이제 실변수 함수 g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이제 정역의 모든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0이 안 되는 조건까지 만족을 하면 단사 함수가 돼야 한다. 그냥 롤의 정리를 적용해 보시면 이게 바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실변수에서는 이 명제가 성립을 한다. 다음 문제도 그냥 계산하시는 문제고, 여기 그냥 전개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뭐 보시면 될 건데, 여기 앞에 전개한 거는 그냥 0이에요. 그냥 0이고, 그리고 뒤에 전개한 거에 대한 값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뒤쪽 부분의 전개 상황들을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2의 z분의 1을 쭉 전개하는 상황들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결국은 zn제곱하고 곱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전개를 해야지 이제 z분의 1의 개수를 볼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여기 n 더하기 1승이 분모에 있는 애가 당연히 zn제곱하고 곱해야 z분의 1의 항이 나올 거니까 이 부분하고 저기 zn제곱을 곱하는 부분을 보면 유수값을 구할 수가 있다. 결국은 얘하고 저기 zn제곱을 곱하면 이제 개수에 나오는 값이 여기 n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1, 이게 이제 개수값으로 나올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유수값이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2파이i를 곱한 게 이제 적분값이다. 그래서 유수값이 얘다. 거기다 2파이i를 곱한 게 이제 적분값이고, 적분값을 저렇게 구할 수 있고, 뭐 걔를 잠깐 an이다라는 이름으로 뒀고, 이제 다음 항하고 이제 결국 계산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얘를 구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는 계산하시면 되고, 나누고 나면 뭐 이런 식이 남고 극한은 0이다. 결국은 뭐 이걸 계산하는 게 이제 문제 상황인데, 결국은 뭐 얘랑 전개했을 때가 유수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희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